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전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넘볼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축적시켰습니다. 그 비결에는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공업화와 식량을 전국 각지로 운반시켜주는 증기선과 증기기관차가 있었죠. 이렇게 식량 운반이 쉬워지니 굶어 죽거나 영양 부족으로 병든 이들 또한 적어지며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매우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공업화로 인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면직물이 빠르게 생산되기 시작하니 영국은 전 세계에서 돈을 쓸어 모으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노동자들은 생산의 시작부터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사실상 혼자 모든 것을 작업하며 개개인이 기술자와 같은 개념이었으나 공업화가 이뤄진 이후 노동자들은 공장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부품에 지나지 않았죠. 때문에 공장주들, 즉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불구가 되거나 죽게 되면 다른 노동자로 대체해버리면 그만이었고 계속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가장 첫 번째 해결책은 낮은 임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은 노동자들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임금만을 제공하였고 이 같은 현상은 점차 심해져서 임금을 돈이 아닌 생산품으로 대체해서 주기도 했죠. 그렇게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으로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의식주의 주, 즉 거주 공간이었죠.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는 방 한 칸에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되어 방을 쪼개어 다른 노동자에게 월세를 주기 시작했고 노동자의 임금이 점차 낮아지자 쪼개어진 방에서 침대만을 놓고 하룻밤 임대료를 받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임금이 더욱더 낮아지자 이러한 침대를 쪼개어서 반쪽짜리 침대를 임대하기 시작했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계속해서 나빠졌고 급기야 몸을 로프에 기대어 잠을 청하는 일명 로프 침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농장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농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공업화로 인해 개인의 생산 경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장으로 내몰리기 시작했고 엄청난 악조건에도 딱히 다른 일자리를 찾을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느 곳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들의 비참함은 단지 어른들만이 짊어져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기 시작하자 노동자 가정은 먹고 살기 위해 4살에서 7살의 어린 자녀들 또한 일터로 보내기 시작했죠. 심지어 자본가들은 이들의 노동력이 성인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안 그래도 적은 성인 임금의 10분의 1 수준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어린이들은 더욱더 적은 임금만 줘도 된다는 이유로 복지원이나 고아원 등에서 엄청난 수의 아동들을 꼬드겨 공장에서 일하게 했죠. 그리고 이러한 어린 노동자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면직 공장에는 전체 노동자 대비 35%가 아동 노동자였으며 모지가 레이스, 아마 공장에는 40%, 견직 공장에는 46%나 되었죠. 그리고 탄광에서조차 아동 노동자가 일했으며 그 비율 또한 22%로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문학작품을 보면 알 수 있듯 당시 어린 굴뚝 청소부는 가난한 아동 노동자의 대표적인 이미지였죠. 당시 노동자들은 대체로 15시간, 많게는 18시간까지도 일하곤 했는데 성인 노동자의 경우 하루 20시간 동안 노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20시간의 노동시간 중 휴식시간이라곤 아침 식사 15분, 점심 식사 30분, 그리고 오후 티타임 15분이 전부였죠. 1802년 드디어 아동 노동자들이 하루 12시간만 일할 수 있게 하는 노동법이 통과되었고 1819년에는 9세 이하의 아동은 노동을 아예 금지시켰죠. 그런데 이러한 노동법은 정부가 자본가들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1833년에는 그나마 실효성 있는 아동법이 탄생하긴 했는데 당시 법안은 9세 이하 아동 노동 전면 금지, 9세에서 13세 아동은 하루 9시간, 13세에서 18세 아동은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며 아동의 야간 노동은 전면 금지와 더불어 하루 2시간 이상의 교육을 필수화하였죠. 그리고 1847년에는 하루 10시간 노동 규정이 생겨나며 드디어 노동자들의 인권이 조금씩 보호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자본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곤 했죠. 당시 자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노동법 개정에 반대했었는데, 이들은 노동법 개정이 영국의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든가 아동 노동량 감소로 인해 서민들의 임금이 낮아져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했죠. 그러나 이러한 자본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자본가들의 정치적 경쟁 상대였던 토리당 개혁파가 노동법 추진에 앞장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리당은 전통 지주 출신이 많은 매우 보수적인 정당이었지만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본가의 급격한 성장이 영국 지주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고, 이들은 자본가들을 견제하고자 노동자들의 인권과 아동 인권에 점차 신경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으로는 노동조합, 즉 노조의 탄생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개개인이 공장주와 맞섰을 때는 하나의 부품이자 노동력에 불과했기 때문에 공장주의 횡포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착취당하곤 했죠. 그러나 노동자들은 공장주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공장 노동자 전원 혹은 지역 노동자 전원이 연합하고 단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단체는 점차 발전하여 노조로 이어지게 된 거죠. 만약 공장주가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주거나 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노동을 강제할 때면 이들은 노조의 형성으로 단체 파업을 통해 공장주의 횡포에 맞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노조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자본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국가 권력이 나서서 이들을 탄압하곤 했죠. 그런데 산업혁명 당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의식주의 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미국에서는 오늘날에도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한 집이나 우리 가족이 살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내몰린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죠. 미국 영화를 보면 이러한 광경을 매우 현실적으로 연출하곤 하는데, 뉴욕과 같은 대도시일수록 정말 많은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숙자들을 볼 때면 저 사람들 일하기 싫어서 길거리에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일을 하고 있음에도, 심지어는 투잡, 쓰리잡을 뛰는데도 불구하고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인 미국에서 왜 이렇게 노숙자가 많은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